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복지 상식입니다. 중장년, 노년에 꼭 필요한 단백질. 우리 몸을 가장 많은 비중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물과 단백질입니다. 근육, 피부, 장기 조직,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인데 30대, 40대는 왕성한 식욕으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지만 50대, 60대 이상 성인은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절반가량이 못 미치게 섭취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감소가 발생하면 다양한 질병을 발병하는데 구하기 쉽고 섭취하기 쉬운 대표적인 단백질들은 견과류, 땅콩, 버터, 치즈, 콩 종류 등이 있습니다. 적은 양을 매일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단백질이 많은 식품 중 대표적인 식품은 계란으로 소량의 섭취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고 서양에서는 매일 아침 식사에 계란 2개 이상 먹는 것을 놓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입맛이 없는 중장년, 노년층들이 아침밥 대신 공복에 드시면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몸속 염증까지 제거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달걀은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에 어떻게 섭취하고 어떤 식품과 같이 섭취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장년 이후 근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건강하고 질병 없는 중장년기를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년을 넘어서면서 체중이 준 것도 아닌데 허벅지와 엉덩이 살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진 겁니다. 근육이 줄면 보행 능력과 신경 조직이 감소하고 뇌 수축에 영향을 끼쳐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 보스턴 메디컬 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장년의 주요 질환으로 꼽히는 근감소증은 치매는 물론이고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근육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은 30세 전후에 비해 65세에는 25에서 35%, 80세에는 40% 이상 감소합니다. 나이 들어 근육이 줄고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면 체중 변화가 없어 근감소를 알아차리기 어려운데요. 뼈가 약해진 중장년일 경우 근육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은 물론이고 고관절, 골절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 감소는 사망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남녀 56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체내 근육의 양과 사망률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 감소가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약 1.5배 높았습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다른 병을 이겨내기도 힘듭니다. 평소 건강했던 노인이 골절 또는 수술 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고 누워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이 빠져 중증 사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4주간 누워 있으면 약 40%는 다시 걷지 못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면 근력 운동과 함께 근육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 부족 상태에서 운동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지므로 반드시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야 하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 위험도 낮아집니다. 여기에 꼭 맞는 식품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달걀의 필수 아미노산과 다양한 영양소는 단백질을 합성을 촉진시켜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달걀에 함유된 비타민 A는 피부 손상과 노화를 막아주고 달걀에 함유된 비오틴 성분은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모발과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비오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해 근육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손, 발톱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오틴이 우리나라 성인 89%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오틴 성분이 달걀에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달걀에 함유된 비타민 A, 비타민 D, 엽산 이런 성분들은 모든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작용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달걀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침 공복에 삶을 달걀 2개를 섭취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이때 조미김을 함께 먹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싱거워서 대부분 소금으로 간을 해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때 소금 대신 조미김을 먹으면 싱겁지도 않을 뿐더러 김 100g에는 단백질이 36g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김에는 플로로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항염, 항알러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달걀과 김을 함께 먹으면 몸속 염증 제거와 단백질 보충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마른 김은 달걀에는 없는 비타민C도 풍부해 항산화 효능으로 몸의 노화를 낮춰주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피로감을 해소하고 체력 보강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김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 달걀과 함께 드시면 신의작용으로 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빈속에 아침 달걀 2개와 김으로는 당연히 부족할 수 있기에 달걀과 감자를 함께 먹는 것도 부족한 단백질 보충과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자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자는 달걀에는 없는 비타민C와 단백질까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또 감자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중장정증 분들이 아침 공복에 달걀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마다 조미김과 감자도 함께 드시면 몸속 염증 제거를 하는 동시에 훌륭한 영양식이 됩니다. 오늘은 달걀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침 공복에 꾸준히 먹으면 근육이 증가되고 몸속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되는 달걀과 김, 감자의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